토트넘 허스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떠나는 선수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떠나는 만큼 새로 오는 선수들, 특히 젊은 선수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메디슨에 이어 또 한 명의 잉글랜드 대표 유망주인 코너 갤러거를 영입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에서 나왔어요.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보도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호이비에르를 토트넘이 매각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드필더 한 명이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런던 지역 라이벌인 이제 첼시에서 갤러거를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현재 뭐 협상 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뭐 독일 클럽들의 관심, 이거는 사실 이미 지난 얘기긴 하죠. 예. 뭐 바이언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은 바이언 쪽에서 이제 부인을 했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독일 클럽들이라고 해서 어쩌면 이제 일부, 왜냐면 또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팀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약간 이거는 아틀레티코를 압박하기 위한 네. 토트넘의 소스가 아닐까 싶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독일 쪽에서 호이비에르 영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돈 있는 구단은 저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자카를 영입을 했잖아요. 예. 예, 또 이제 바이언은 저는 호이비에르로는 만족을 못할 걸로 보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펠릭스 은메차를 영입을 했고, 예, 다 그러니까 영입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은 라이프치히. 근데 라이프치히는 원래 만 24세 이상 선수를 영입하지 않잖아요. 거기 예. 구단의 구단의 정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호이비에르가 맞지 않는 프로필에 가깝다. 나머지 구단들은 분데스리가도 사실 그렇게 이적료를 많이 지출하지 못하는 구단들이다 예. 보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팔려고 하는 이유는 이적료 수익을 크게 챙기기 위해서인데, 뭐 당연히 FA로 간다, 아니면 뭐 저렴하다, 이러면 뭐 독일의 중위권 팀들도 그렇죠. 예. 움직이겠죠. 호이비에르는 좋은 선수예요. 예.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최소한 뭐 3천만 유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쉽지 않다. 예. 그런 가운데 어찌됐거나 이제 호이비에르를 내보내는 내부 방침은 나왔고, 그럴 경우 미드필드를 좀 충원해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원하는 건 갤러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미드필드 상황입니다. 레디슨 영입했고, 이제 은돔벨레가 임대에서 복귀했고, 이제 스킵 파페사르 같은 젊은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벤탄쿠르도 부상에서 이제 회복했다라고는 뜨긴 했죠. 하지만은 아직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 중인데, 사실 벤탄쿠르가 언제 풀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호이비에르가 나가면 솔직히 이제 사르는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중요 경기에 선발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은돔벨레는 뭐 남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켜보는 중이고, 여기 이제 비수마 선수가 있는 상태지만 이 중에 만약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혹은 뭐 이제 체력적인 부하가 온다면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갤러거 정도 수준의 선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토트넘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첼시의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이잖아요. 근데 네. 포체티노 감독이 갤러거를 좋아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이걸 내보내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이 협의가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뭐 포체티노 감독이 근데 마운트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설득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 전술의 핵심을 쓰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떠나보낸 거 보면은 저는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큰 생각을 힘은 합니다. 없다. 예. 그냥 사실 토트넘이 이적료 맞춰주면 첼시는 포체티노가 뭐라고 하든 말든 보낸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첼시도 현재로서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요. 예. 왜냐면 아직까지도 카이세도 영입 거의 뭐 되는 듯 싶었으나 브라이턴이 지금 이적료를 더 불렀거든요. 1억 파운드까지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이스만큼 달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첼시가 중원에 선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 갤러거 팔기도 쉽진 않아요. 다만 갤러거 본인은 팰리스 시절처럼 조금 본인이 주전으로 뛰고 많이 경기를 뛰면서 좀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이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뉴캐슬과도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 뉴캐슬은 토날리를 영입을 했고, 에스턴 빌라도 연결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에스턴 빌라도 다른 쪽으로 다 선회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갤러거가 좀 매력을 느낄 만한 팀은 토트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갤러거 에이전트가 원하는 이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얘기까지 나왔는데 절대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의 갤러거 영입하지 않죠. 예, 사실 요거는 첼시의 입장일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솔직히 기량상으로 5천만 파운드는 아니지만 23살이니까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 다시 팔 수 있잖아. 여기에 잉글랜드 홈그라운이잖아. 네. 그러면
기량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번 여름 첼시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선수 판매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예. 하베츠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그 이적료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특히 예. 마운트는 계약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 원하는 이적료를 받아냈어요. 예, 사실 뭐 너무 돈 펑펑 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보일리 구단주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잘 파네, 파는 것도 잘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베르츠는 아스날로 보냈고 마운트는 맨유로 보냈고 어떻게 보면 첼시의 라이벌 구단들로 보냈는데 토트넘은 그 중에서도 사실 구단 간의 감정은 조금 그 팀들보다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쿠디치니가 첼시에서 토트넘으로 간 이후에는 첼시 선수가 곧바로 토트넘으로 간 적이 없지만 이적료만 맞춰주면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첼시의 스탠스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갤러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선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카이세도까지 영입을 하려면은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뭐 첼시는 이미 올여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선수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 코바치치는 맨시티로 보냈고 로프터스치크는 밀란으로 또 캉테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도 말씀하신 대로 미드필더 영입을 위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갤러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충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명 충원은 안 되죠. 예. 지금 왜냐면 진짜 다 나갔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갔어요. 예. 예, 캉테까지도 사우디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 딱 엔소 페르난데스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상 물론 뭐 안드레이 산토스하고 이제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브라질 미드필더가 있지만은 이 선수는 유럽 첫 진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카이세도만이 아닌 미드필더 거의 한두 명은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기자회견에서 뭐 이미 소개를 드렸지만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내가 온 이유가 토트넘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건 맞다. 예. 그 변화는 인력 변화를 얘기한다. 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까지 뛰어왔던 주력의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선수들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이비에르도 아직 솔직히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꺾일 시점에 판다. 그런 흐름인데 게다가 이것은 호이비에르의 스타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다른 면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갤러거 선수는 일단 뭐 킥력 하나만큼은 진퉁인 거를 펠리스 시절에 이미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근데 이번 이적설 자체가 그렇게 공신력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텔레그래프 하면은 대부분 이제 공신력이 높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적료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5천만 파운드라는 거. 거기다가 토트넘이 그 정도의 이적료를 지출할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안 그래도 선수들을 판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갤러거가 오면 팀에 도움이 되죠. 오면 도움이 되지만은 거기다가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텔레그래프여도 그렇게 공신력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토트넘과 첼시 기사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맨로 기자가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맨로 기자가 아닌 맥그라스 기자가 적었어요. 예. 그 얘기는 맨로 기자가 손을 쓱 빼면서 후배한테 탁 토스해준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의미 있는 진전이 됐다면 맨로 기자가 썼을 것이다. 네. 다만 이제 관심 수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니 오면 좋으니까 예. 저는 그거 아예 관심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첼시가 임대로 선임대 후 영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주면은 그러면 영입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갤러거보다 더 급한 거는 센터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센터백 영입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게다가 그 센터백 영입도 그 자금을 위해 호이비에를 정리하는 그 금액이 비슷해요. 네. 호이비에를 팔고 더 비싼 갤러거를 사는데 돈을 쓴다?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되면은 케인이 나가야죠. 예. 사실상.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또 단서이기도 합니다. 갤러거가 왜 언급됐느냐? 케인이 사실 토트넘의 에이스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상징성 있는 선수가 나갈 경우 토트넘이 자국 내에서 팬층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잉글랜드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메디슨이 온 거예요. 근데 갤러거까지 오면 사실 케인이 나갈 경우 잉글랜드의 커넥션, 잉글랜드 대표급 선수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분명히 관심이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케인이 나갈 경우 말씀하신 네. 그런 상황에야 추진이 될 수 있다. 이제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케인을 과연
빨리 처분하고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레비 회장의 그동안의 특성을 놓고 보면은 케인 거의 저는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선수 보강이 그렇게 말처럼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 케인이 만약에 빨리 정리되면은 그러면은 단순히 갤러거만이 아닌 센터백도 2명 영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온 대로 판더펜과 그리고 탑소바를 동시에 영입이 가능해진다라고 봐요. 예,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이제 케인 이적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질질 끌 거냐 아니면 쿨 거래하고 보강을 빨리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인이 만약에 나간다면은 공격수도 영입을 해야죠. 네, 일단 갤러거 케인이 정리될 경우 올 수 있는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인데 간단한 프로필을 보면 이제 2000년생으로 아직 어려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드인데 신체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시장 가치는 3,200만 유로인데 말씀드린 이제 잉글랜드 홈그로운과 어린 나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치가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타일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긴 하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좀 이런 건 있어요. 확실히 킥에는 강점이 있거든요. 킥에는 강점이 있어서 어디서도 조금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서기에는 기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수비 가담은 열심히 하지만은 수비력 자체가 좋지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 이 선수는 약간 조금 쓰기 까다로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토트넘 오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첼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팀이 투미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3-4-2-1 포메이션을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미드에서 쓰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었는데 3미들로 쓰면은 박스 투 박스형으로 세우기에는 저는 그게 갤러거한테는 가장 최적이라고 봐요. 공미에서는 기술적 능력이 떨어지고 수미에서는 수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엔 메디슨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같은데요. 실제로 후스코드닷컴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 스타일을 보면은 공미치고는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주고 공 블로킹을 위해서 몸도 열심히 던져주고 물론 공중볼 경합이나 이런 이제 세밀한 맞춤표는 아쉽지만 파울도 많이 얻어내고 또 드리블 시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메디슨과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또 뒤에 한 명이 커버해주잖아요. 뭐 비수마든지 뭐 벤탄쿠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3미들 조합으로 쓰기에는 괜찮다. 실제로 그리고 이 선수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여러 역할을 소화해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특히 이제 팰리스 시절에 8골 3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예, 그러면서 잉글랜드 대표팀까지도 차출되게 됐던 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시 첼시로 돌아와서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뭐 이게 전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꾸준한 출전 기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쨌건 어느 위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에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얘를 공미에 세우기도 애매하고 약간 좀 이게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나. 갤러거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조금 중위권이나 조금 그 아래 팀에서의 에이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이 가장 맞아 보이긴 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에 올 때도 어떻게 쓰일지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첼시를 떠나는 마당에 갤러거가 선호할 행선지는 역시 런던에 살 수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토트넘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도 정리하지만 다빈son 산체스 정리를 매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조금 구체화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의 이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하고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산체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적료도 현재 거론되는 게 8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500만 유로 정도 전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를 정말 비싸게 데려왔지만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젊은 편이긴 하고 또 이 뭐 튀르키예나 러시아 그래도 돈이 좀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갈라타사라이가 800만 유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13억 정도고 스파르타크가 조금 더 돈이 있나 봐요. 러시아의 저희가 상태를 모르겠지만 최대 1000만 유로까지 줄 수 있다. 142억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나왔다고 하는데 토트넘은 어떤 쪽이든지 실제 오퍼가 오면 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수락해야죠. 토트넘은 지금 어쨌건 아직 영입이 굉장히 빠르게 메디슨까지 이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근데 공짜 영입인 거잖아요. 그 후 약간 조금 주춤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짜 심지어 뭐 어떤 기자였다 기억 안 나지만은 그 잉글랜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여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조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선수 판매, 특히 이제 산체스랑 다이어랑 호이베르랑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일단 뭐 정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호이베르는 조금 더 길게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 이적료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은 일찌감치 이강인 선수 영입이 됐을 거거든요. 예, 결국 펠릭스 하나만 잘 팔아도 좀 돈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펠릭스 판매가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너무 비싸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도 비싸서 이게 좀 말처럼은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끌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다이어도 지금 뭐 원하는 구단이 없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산체스라도 빨리 정리가 되면은 네. 그 돈을 일단 써서 판도펜이라도 일단 좀 데려와 놓고 또 다른 선수를 정리하면서 다른 보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산체스 여러 가지 미운 정도, 뭐 고운 정도 많이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랑은 친하게 잘 지내던 선수거든요. 네. 옵션이 뜨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이제 프리시즌 일정이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호주 투어를 출발을 해서 웨스트햄과 7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첫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레스터시티, 라이언시티와의 경기까지 이제 아시아에서 경기를 하고 샤흐타르와 이제 홈 출정식 같은 경기를 치르고 예. 바르셀로나에 가서 감페르 트로피에 참가를 합니다. 예, 상당히 뭐 바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감페르컵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바쁜 일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또 사실 손흥민 선수는 뭐 케인의 거취나 뭐 다른 선수들의 이동과 관계없이 올 시즌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뛸 예정이니까요. 다만 근데 이제 그 토트넘 입장에서 프리시즌이 좀 꼬였죠. 원래라면은 프리미어리그 팀들하고만 붙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웨스트햄과 레스터시티하고의 경기도 조금 메디슨 이적과 조금 연결된 예.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샤흐타르 같은 경우도 조금 솔로몬 이적과 연결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그 프리시즌 경기들 중에서 물론 바르셀로나전 너무 좋죠. 예. 근데 로마전이 그 다음으로 좋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전이 취소가 됐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7월 26일에 이제 로마와 경기를 할 예정이었는데 한국 투어가 무산되면서 로마가 아시아를 아예 안 오게 됐고 그래서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 팀인 라이언시티와 경기를 하게 됐어요. 어찌됐거나 이제 토트넘은 프리시즌 훈련을 본격 시작했고 아마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호주로 이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프리시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프리시즌 경기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